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용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냥 학교 다니는 대학생인데, 뭐, 바야흐로 대 유튜브 시대 아닙니까? 이제 좀 밖으로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시국인데, 저도 그냥 소일거리 취미생활 하고, 될 수 있으면 용돈도 벌어볼 겸, 가서 유튜브나 시작해 보려고요. 다들 유튜브를 할 거면 한우물만 팔아고들 하던데, 저는 이제 그나마 영화 얘기를 하는 게 자신 있기 때문에 영화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보면서 유튜브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다가 뭐 자리도 잡고 잘 되면 제가 관심 있는 다른 것들, 뭐 음악이라든지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한번 풀어볼 예정인데, 안 되면 그냥 뭐 망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아무튼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한창 유튜브 해볼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영화가 재개봉을 했어요. 뭐냐면 5월 1일 날 재개봉한 패왕별이입니다. 패왕별이 뭐 대단한 명작으로 알려져 있죠. 1993년에 제46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고요. 그때 제인 캠피언, 뉴질랜드 제인 캠피언 감독이 피아노와 공동 수상을 했는데, 그동안 그 전까지 일본에서 3번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걸 제외하면 아시아권 최초예요. 당연히 중국에서도 최초고요. 뭐 80년대 때 홍콩 영화가 굉장히 핫했죠.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근데 홍콩이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 심지어 중국 본토에서 만든 영화로 또 그런 쾌거를 거머쥐었죠. 이때 장혜모 감독이라든지 청카이거 감독, 이런 이른바 중국 5세대라고 불리는 영화 감독들이 한창 이제 맹위를 떨치던 시기인데, 패왕별이도 청카이거 감독의 영화이고요. 패왕별이라는 작품은 기본적으로 경극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영화의 주인공인 제이 그리고 샤오러우는 무대에서는 누구보다 빛나는 주인공이지만, 워낙 중국의 현대사가 격동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무대 밖에서는 굉장히 큰 시련을 마주하는 인물들이에요. 특징적인 것은 이 주인공들이 시련을 맞이할 때마다 주인공들의 운명이 급격하게 바뀔 때, 혹은 두 사람의 관계가 흔들리고 위기에 처할 때, 카메라가 땅에 바짝 엎드려서 약간 좁은 틈 사이로 나 있는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런 구도가 중요한 장면마다 많이 등장하는데, 영화에서 하늘이 언급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비춰지는 순간이, 예시를 들면 어떤 때가 있냐면, 육손이가 손가락이 6개인 육손이가 경극 배우를 꿈꿀 때, 혹은 유곽에서 일하는 매춘부가 현모양처를 꿈꿀 때, 다시 말해서 하늘은 허황된 하지만 낭만적인 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하늘을 좁은 틈 사이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피사체는 북양정부의 성벽이 될 수도 있고요. 극장에 걸린 일본군의 일장기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붉은 색채를 띠고 있는 유곽의 심도 있는 수직적인 구조이기도 하고, 왕대인의 저택에 들이닥치는 일본군이 될 수도 있고, 문화대혁명 시기에 마오쩌둥을 추종하는 홍위병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일본군과 홍위병은 사물이 아니라 인간이지만 그런 장벽을 형성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마오쩌둥의 정권의 상징인 홍위병과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일본군을 같은 선상에 둔다는 것은 대단히 진보적인 연출이라고 할 수 있죠. 하늘을 받치고 있는, 한편으로는 하늘을 가리고 있는 주인공들을 가로막는 장벽은 그런 꿈에 닿을 수 없게 하는 아주 가혹하고 냉혹한 현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영화에는 제이와 샤오러 말고도 주연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가 하나 더 있죠. 공리가 연기한 쥐셴이라는 캐릭터인데, 샤오러는 어릴 때는 정말 그 위세를 떨쳤지만 나이가 들면서 몰락하는 그런 캐릭터라면, 제이와 쥐셴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찾아나가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그 두 사람이 운명을 개척하는 매개체가 디에이의 경우는 자신의 손으로 운명을 개척을 한다면 쥐셴은 발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국사나 중국 문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족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족이 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정족은 중국 여성의 전유물인 동시에 그 여성들을 억압하고 올가매었던 족쇄 같은 악습이죠. 그런 전족의 존재를 생각해보면 쥐셴이 처음 등장했을 때 신발을 벗고 유곽을 탈출하는 장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한편으로는 생물학적 여성인 쥐셴의 이상으로 샤오러우의 사랑을 디에이가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불강력적인 한계를 캐릭터 설정상에서 드러내고 있기도 하고요. 디에이는 육손이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그 6번째 손가락을 잘라서 경극 학교에 들어가고 쥐셴은 신발을 벗고 유곽을 탈출해서 샤오러우의 아내가 되는 차이가 있죠. 한편 두 사람의 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의 경우에도 각각 손과 발이 잘 드러나는데 쥐셴은 샤오러와의 사랑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유곽을 탈출할 때처럼 신발을 벗어서 탁자 위에 둔 다음에 스스로 목을 베어서 자결하고요. 디에이 역시 자신의 제자인 샤오스, 하지만 현대극의 주역이 된 샤우스로 대표되는 새시대의 무대에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손으로 패왕의 검을 뽑아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게 되죠. 패왕별이는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경극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 아실 거예요. 결국 패왕별이라는 영화 자체는 그 사면초가의 현대 중국사에 둘러싸인 패왕의 처참한 몰락, 그리고 지조를 위해서가 아닌 능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장렬한 우희의 죽음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어린 제이가 여자 역할의 배역을 맡고 그 대사를 자꾸 틀리던 것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혹은 자신의 성 지향성을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제이가 샤오러우의 손에 의해서 담뱃대를 물자 대사를 바르게 치는데요. 이건 그제서야 제이가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이 샤오러우를 사랑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경극 배우로 승승장구하나 했던 어린 제이는 자국 모양의 요강의 볼일을 보고 이윽고 후원자인 장례관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성벽 아래에서 버려진 아기 샤우스를 발견하게 되죠. 남자는 가질 수 없는 그런 모성애가 디에이의 마음속에 발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영화상에서는 나중에 유산을 하게 되는 쥐셴과의 공통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에이와 쥐셴이라는 두 명의 우희는 단순한 연적이 아니라 보다 입체적인 그런 관계성을 띠고 있어요. 또한 영화의 시작과 끝은 같은 장면이죠. 나이가 든 제이와 샤오러우는 무대가 차려지지 않은 공간에서 둘만의 리허설을 펼치는데요. 제이에게는 사실 관객도 무대도 필요 없고 샤오러우가 곧 세상의 전부였죠. 경극 배우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 자아를 찾을 수 있는데 디에이가 존재하고자 하는 무대는 경극의 무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저 샤오러우의 곁이기도 합니다. 두 무대 어느 곳에서나 자신이 있을 자리가 없다고 느껴진 디에이는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결말을 맞이하는 거죠. 영화 전반에 걸친 4대3의 그 고전적인 화면비나 쓸쓸한 분위기는 경극으로 대표되는 잊혀져가는 옛것을 추억하는 그런 정서를 나타낸 거라고 봐요. 그리고 장구경은 진짜 처음 등장하는 순간 숨이 막히더라고요. 아무튼 미장센, 메타포, 연기, 심지어 서스펜스까지 정말 모든 게 압도적인 그런 영화였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영화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만들었던 나라에서 왜 전랑 같은 거나 만들고 있냐고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